최근 대한민국 축구계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로 활동 중인 손흥정 감독과 에스온 축구 아카데미의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건에서 고소를 제기했던 학부모가 스토킹 범죄와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손흥정 감독과 아카데미를 향했던 사회적 비난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는 자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정의로운 부모로 비춰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에스온 아카데미에서 겪은 일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손흥정 감독과 코치들을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자녀가 코치들로부터 욕설을 당했고 체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코치들로부터 엉덩이를 맞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법적 문제로 끌고 갔습니다.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나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웠다. 이러한 학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이 학부모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손흥정 감독과 에스온 아카데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사건은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학대 문화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체육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정 감독과 에스온 아카데미는 이러한 비난에 휩싸이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에스온 아카데미는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약 1,700억 원의 기금을 기부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아카데미는 단순히 축구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상징적인 기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손흥정 감독과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카데미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소 학부모는 아카데미를 비난하며 자녀가 당했던 학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자녀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엉덩이를 맞았고 꿀밤을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지훈련 도중 손흥정 감독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엄연한 아동학대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반대로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면 모든 체육기관이 학대기관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소 학부모가 과거 스토킹 범죄와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이 학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인권을 위해 나선 정의로운 부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사건의 본질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고소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권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입을 닫으며 침묵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고소 학부모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당시 손흥정 감독과 에스온 아카데미에 가해졌던 비난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댄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여론이 한 방향으로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소 학부모를 옹호했던 단체들이 사건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손흥정 감독과 고소 학부모 간의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계의 지도 방식, 사회적 여론, 그리고 법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소 학부모의 스토킹 범죄와 무고 혐의가 밝혀진 후 그가 주장했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신뢰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손흥정 감독과 에스온 아카데미를 향한 비난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과격했습니다. 특히 민변과 스포츠 인권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고소 학부모의 주장을 근거로 손흥정 감독과 아카데미를 비판하며 이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마치 손흥정 감독과 코치들이 모두 유죄라는 전제를 깔고 진행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들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적절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고소 학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했던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고소 학부모는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에게 최소 5억 이상은 받아야 한다, 비밀로 처리하려면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했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더 키우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단순히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모였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35명의 학부모들이 손흥정 감독을 지지하며 발표한 입장문은 이 사건이 고소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당사자들조차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을 외부 사람들이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S1 아카데미의 실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전지훈련에 동행했던 학부모들도 훈련은 엄격했지만 학대라고 느껴지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학부모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며 사건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2016년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던 그의 과거는 이번 사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계좌를 사용해 도박을 이어가고 이후 그 지인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무고죄를 저질렀던 사건은 그의 도덕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며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리고 스토킹 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손흥정 감독과 SON 아카데미를 향한 비난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소 학부모와 달리 손흥정 감독은 사건 내내 침착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지도 방식이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 엄격했지만 학대는 아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의 명예와 SON, 유소년 축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히 개인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계의 지도 방식과 사회적 논란이 결합되면서 지도자의 역할과 훈육 방식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이 단순한 주장과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이 남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S1 아카데미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유소년 축구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아카데미가 단순한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한국 축구계에 큰 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흥정 감독은 단순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로서 그의 노력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